안녕하세요, 영탁이 가족 여러분. 개세영의 클레어입니다. 여러분, If Only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오늘은 그 if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if는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상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if 다음에는 여러 가지의 시제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 여러 가지 시제는 과연 무엇이며 그 시제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 같이 불러볼까요? 홍쌤, 가정법 if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홍진걸이 전해드리는 개념을 세우는 영문법 개세영. 자, 오늘은 가정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보통 if 가정법이 제일 많은데 오늘은 특히 그 가정법 중에서도 if 얘기를 하겠습니다. if.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 if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지어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f가 뭐 if 이대로 좋은가? 자, if를 우리나라 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로 if를 뭐뭐 라면 그럽니다. 뭐뭐 라면이라고 이렇게 막 그 검색창에 치면 if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 라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내일 비 오면 요 부분이 if인 거죠. 내일 비 오면 집에 있을래. 이런 부분. 내가 너라면 역시 if죠. 그래서 면 부분이 if예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의 면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if는 똑같이 쓰는데 첫 번째 거랑은 영어로 바꾸면은 if 다음에 나오는 시제가 바뀌는 거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용에 따라 시제가 변하는 거죠. 내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원래 시제는 그냥 시제에 따라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if는 내용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내일 비 오면 집에 있을래. 그러면 내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확률도 있고 안 올 확률도 있죠. 내일이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내일에 대해서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뭐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if 다음에 현재 시제 쓰고요. 그런 거 오늘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내가 너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전혀 아닌 경우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너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가 아니라 그냥 상상이죠. 상상.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너라면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죠. 말만 해보는 거 있죠. 말만. 말로는 뭔 얘기를 못해. 그때 쓰는 if인 거죠. 그러니까 if는 똑같은데 얘는 현재 시제 쓰는데 얘는 무슨 시제 쓰냐면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제를 쓰면 그 뜻이 실제 벌어질 수가 없는 거지. 과거 시제를 쓰므로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인데 거기다가 if를 쓴 거는 이건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현상이죠. if 다음에 시제가 바뀌는 게 실제 시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뜻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상상을 말하는 경우는 과거 시제를 쓰고 이런 게 이제 영어로 생각해 보면 다른 거죠. 자, 그럼 영어로 생각해 보기. 내일 비가 오면 집에 있을래.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가 등장하는 거지.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내일 비가 온다면 현재 쓰고요. 그 다음에 will 쓰는 거. 진짜로 나는 집에 있을래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의지거든요. 비가 온다면 그냥 실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그냥 조건을 다는 경우는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그러니까 if절에 현재 시제 쓰는 걸 먼저 머릿속에 넣으세요. if는 일단 닥치고 현재. if 현재. if는 현재 시제를 주로 쓴다. 왜냐면 경우의 수를 볼 때는 if 현재. 그 다음에 will. if 현재 will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실제로 벌어질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뭘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지. If I were you were를 씁니다. 혹은 과거 시제 쓰는 거지. 비동사만 were 쓰는 거지. If I were you 이걸 외우세요. 내가 너라면 그러니까 내가 너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너라면 생각만 해보는 거지. 나 같으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번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거지. 나 같으면 나라면 이런 거. 나라면 그 짜장면 안 남길 텐데 이런 거. 너 왜 음식을 남기냐? 나 같으면 안 남길 텐데 이럴 때.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그 다음에 여기가 will이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would가 되는 거지.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내용이 다른 거예요. 헷갈리죠.
근데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 가지가 있어, if절이. 첫 번째 if절 한번 써볼게요. 여기 현재가 나오는 거지. If we change the plan, we will succeed. 그 우리가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경우 안 바꿀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한다. 그럴 때는 무슨 시에 쓰는 거예요? 현재 시에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라는 말은 will을 쓰는 거지. 그래서 if 현재 will인데 이 상태에서 이걸 뜻이 무슨 뜻이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를 구체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거죠.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if 현재 will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시제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에서 과거가 되고 그 다음에 will에서 would가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죠. 그래서 change는 changed가 되고 그 다음에 will succeed가 will이 would로만 변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제가 하나 낮아지면서 또 다른 if절이 나오는데 if we changed the plan, we would succeed는 그냥 상상만 하는 거지. 현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거 시제를 쓰므로 해서 이미 벌어진 일인데 if를 썼다. 나는 이미 남자인데 이미 남자죠. 그죠?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걸 한번 뒤집어 얘가 여자라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건 뒤집는 거죠. 이런 거 회화에서 많이 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계획을 바꾼다면 우리는 성공할 텐데 근데 지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지. 생각만, 상상만 하는 경우를 한 번만 낮추면 그런 식이 되고 하나 더 낮춰보면은 지나가 버린 거지. 그럼 이렇게 되죠. had pp가 되죠. 여기서. If we had changed the plan, 지나가 버린 건데 상상하는 거지. 지난 일에 대한 상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에 대한 상상. 이건 과거에 대한 상상이죠. 한마디로. 지나간 건데 머릿속에 우리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밖에 상상해. 아, 내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아,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아, 내가 그때 예를 들어서. 아, 그때 이랬으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 그때. 아, 어젯밤에 라면 안 먹었더라면 지금 얼굴이 안 부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저는 많이 해요. 어젯밤에 라면 안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우리가 그 계획을 변경했더라면, 그러니까 안 한 거야. 근데 했을 경우를 상상해 보는 거지. 그 계획을 변경했더라면 would have pp. would는 넘어왔는데 이 부분을 have pp를 써버린 거지. would have pp. 우리는 성공했을 텐데. 아, 그때 그 계획을 변경했더라면 우리는 성공했을 텐데. 자, 어쨌든 첫 번째 외우셔야 돼요. if 현재 will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고 한시 낮추면은 현재에 대한 상상. 한 번 더 낮추면 과거에 대한 상상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시제를 낮추면서 상상만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왜? 어떤 원리로? 이미 끝나버린 거지. 생각해보세요. 이미 발생했다는 게 이 차이점이죠. 이미 발생하기 전, 이건 발생 후죠. 오케이? 이미 이것은 펜이에요. 이미 이것은 펜인데 이미 굳어진 상황이란 말이야. 이걸 과거로 보고 이거를 상상하는 거지. 이게 소세지라면 이게 과거인 거지. 이게 소세지면 if it were sausage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난 이미 남자인데, 그지? If I were woman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죠. 과거나 과거 완료 나오면은 상상하는 건데 현재에 대한 상상, 과거에 대한 상상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 왜 쉽냐면 if 현재 will만 외우면 나머지 하나씩 시제가 떨어지면 되는 거죠. 개념 세우기. 자, 내용에 따라서 잘 써야 되죠. 쉽지 않죠. 내가 만약 성공한다면 나는 돌아오겠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건 if 현재 will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그럼 써볼까요? if 성공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succeed죠. 만약 내가 무슨 시제 써야 된다? if절은 닥치고 현재다. 일단은 무조건 현재로 가는 거죠. if I succeed. succeed 스펠링 어렵죠. if I succeed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공할 경우만 생각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나는 돌아오겠다. I will 써야겠죠. I will come back. 나는 성공을 하는 경우에는 돌아오겠다. 성공하지 않을 경우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하면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때는 if절에 현재 시에 쓴다. if절에 닥치고 현재. If I succeed, I will come back. 이렇게 일치해 주려는 얘기죠. 이게 여기 현재면은 will이 나오는 거를 일치시키라는 얘기죠. 이걸 실제로 가능한 일에 이름하여 가정법 현재 혹은 조건절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단 거지. 두 번째 가볼게요. 이게 커피라면 내가 마실 텐데 이게 커피라면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커피가 아니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 커피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양잿물이 있어요. 양잿물이 있는데 이 양잿물을 보고 아니 커피가 땡기는데 커피 안 맛있죠. 근데 생각하는 거지. 왜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현실성이 없지. 커피가 아닌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커피가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는 무슨 시 쓴다? 과거 쓰는 거지. 오케이? 근데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was를 보통 쓰시는데 되게 많이 써요. was를 쓰. 그러니까 무슨 얘기? if it 이것이니까 if it was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면 과거니까. 근데 was를 안 쓰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if it were. 근데 was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뭐라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 were입니다. 비동사만 그래요. If it were coffee. 그럼 이 말을 하면서도 듣는 사람은 커피가 아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과거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if절에 원래 현재시를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과거시를 쓰는 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If it were coffee, I will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진짜 양잿물인데 마셔야 되는 거죠. I would. 말로만 그런 거죠. I would drink it. I would drink it. 이게 되겠죠. If it were coffee, I would drink it. 실제로는 근데 커피가 아니고 나는 마시지 않는 거지. 근데 양잿물이에요. 근데 만약에 커피라면 마실 텐데 그냥 현재에 대한 상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놓고 if를 말하려면 과거로 말을 해야 돼요. 대신 if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이 아닌 거지. 오케이? 이게 초콜릿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초콜릿이라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If it were chocolate. If I were woman. 오케이?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현재에 대한 상상을 쓸 때 과거를 쓴다. 한시 낮춰서. 그 다음 예제 3번 예상 좀 길지만 별거 아니에요. 지나간 거에 대해 상상하는 거. 지나가고 그때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간 일에 대한 상상. 지나갔어요. 내가 그를 만났더라면 근데 못 만났어. 근데 만약에 만났더라면 나는 그를 여기로 데려왔을 텐데 못 데려왔어요. 못 만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had pp would have pp라고 외우는 거죠.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워낙 많이 쓰는 후회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would have pp라고 많이 씁니다. would have, could have, might have 이런 말 많이 써요. 만약에 내가 만약 I had pp, had pp니까 had met him이 되겠죠. if I had met him, 내가 만약에 그를 만났더라면 못 만난 거야. 지나간 거죠. I 여기로 데려왔을 텐데 아니 못한 거죠. I would have 그 다음에 bring의 과거 완료는 bring의 pp는 would have brought bring, brought him 여기 here 좀 어려웠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if I had met him, I would have brought him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If I had met him, I would have brought him here 이렇게.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 이런 거 토익에 잘 나와요. had pp, would have pp. 다시 한번 현재에 대한 상상은 과거 would. 과거에 대한 상상은 had pp,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시제가 다운되면서 일종의 시제일치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if절은 세 가지였다는 거.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세 문장으로 간결하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클레어와 함께 오늘의 세 문장 포인트 요약해 볼게요. if절 같은 경우에는요, 시제에 따라서 세 가지 의미로 나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if절의 현재 시제를 쓰면 발생 가능한 미래이다. 선생님께서 if의 현재 시제를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이고, 그래서 if 현재 시제, 닥치고 현재 시제 기억나시죠? 두 번째, if절의 과거 시제를 쓰면 현실에 대한 상상이다. 그렇습니다. if절의 과거 시제를 쓰면요,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반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 번째, if절의 과거 완료 시제를 쓰면 지난 일에 대한 상상이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상상을 표현할 때는 if절의 과거 완료를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 클레어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